자, 준성아, 또 나중에 질문하지 말고 CC면 다시 한번 봐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나도 말이 y는 fx가 있어요. 자, 여기 봅시다. 얘가 0이고 여기가 지금 2가 되는 상황에 지금 요 점을 지나면서 요렇게 가고 이쪽으로 쭉 가는 건데, 자 다시 한번 봐. 원리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줄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있는 요 지점을 내가 찾고자 하는 거야. 얘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확실한 건 이게 되겠죠. fx, x제곱에 x-2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mx를 했었을 때 인수가 여기 x 하나 있고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있고 그 다음 끝에 여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베타라고 두면 얘 뿐만 아니라 얘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 있는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다 약분합니다. 약분한다 이 얘기야.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해주느냐? x에 x-2의 제곱 빼기 m이 되는데, 자 이쪽 부분에서 x-알파의 제곱이고 x-베타인데 여기서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건든다는 얘기예요. 이쪽에서 건든다는 얘기야. 얘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데, 얘를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0을 지나고 2를 지나면서 여기서 접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쪽에서 접하면서 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럼 봐. 여기 있는 여기가 y는 x의 x-2의 전체의 제곱인데 얘랑 y 꼴 m이라는 녀석과 위치 관계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냐? 안 나오잖아. 서로 다른 세실근이 만나지잖아. 그러니까 누가 될 수밖에 없어? 얘가 y 꼴 m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야. 생각보다 이쪽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쪽에서 위치 관계로 해결을 좀 해버린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지점이 누가 된다? 알파가 되고 이게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 뭐가 된다? 베타가 되겠죠. 이쪽 부분이 베타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원리를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써먹는 부분들이 종종 등장할 거란 말이에요. 계산이 좀 많아질 때는. 오케이? 됐지?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제 계산 없이 조금씩 한번 해볼게요. 조금씩 보시면 누구 한번 보시느냐? 자, 앞에 보면 40번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되고 40번도 34번도 한번 하셔야 되고 25번도 한번 하셔야 되는데 빨리빨리 끝낼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합시다. 25번 잠깐 25번 자 25번에 계산 없이 그냥 간대. 자 fx가 있는데 x 세제곱 마이너스 12x가 있어요. x 세제곱 마이너스에 12x가 되는데 얘가 fx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gx라는 함수가 등장을 했고요. gx라는 함수가 a의 x-2 더하기 2가 되죠. 두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했는 거고 20번 정도밖에 안 되니까 되게 쉬운 문제예요.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최근 문제니까 일단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됐죠? 이렇게 그려지겠고 여기서 이렇게 갈 거고 당연히 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가 되는 거면서 얘는 2루트 3이 됩니다. 2루트 3이죠. 이쪽이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 2루트 3입니다. 이까지 이해되시죠? 됐어요? 여기까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지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오느냐? 마이너스 8이고 24니까 16 나오겠네요. 여기가 16 나옵니다. 마이너스 2, 16 나옵니다. 다 됐죠? 이까지 됐어요? 이까지 됐죠? 자, 여기에 누가 있느냐면 2, 여전히 2,2가 있는데 2,2가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느냐? 자, hx의 함수는 그냥 쉽게 해석하면 크거나 같은 함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크거나 같은 함수야. 크거나 같은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크거나 같은 함수가 만들어졌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거기 보시면 y = k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령 어떻게 가셔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크거나 같은 함수니까 크거나 같은 함수에서 교점이 몇 개 생겨야? 교점이 몇 개 생겨야 되는데? 4개 생겨야 되겠지. 오케이? 교점이 4개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감, 증, 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들이 쭉 나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음수가 돼야 돼요. 기울기가 만약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양수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안 만들어지겠죠. 탁 여기서 탁 크거나 같은 거니까 탁 가서 여기서 쭉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만나봤자 교점이 3개밖에 안 생긴단 말이에요. 최대한 3개밖에 안 생깁니다. 탁 가는 거니까 최대한 생기더라도 양수가 되면 안 되고요. 음수가 되는 순간부터 지금처럼 음수가 되는 순간부터 뭐가 만들어지느냐? 탁 쭉 가가지고 여기서 쭉 올라가는 거니까 교점이 여기서부터 하나 생기게 되겠죠. 하나, 둘, 셋, 4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음수가 되기 시작하는 것부터. 오케이? 근데 어디를 지나야 되느냐? 자, 요게 좀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어디 접하는 게 아니고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지점이 될 테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딱 어디가 경계가 되느냐? 여기가 2,2입니다. 극대점을 지나는 요 지점이 경계가 됩니다. 얘가 경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얘가 경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얘부터는 어떻게 되는데? 내려가고 그냥 내려가고 그냥 이렇게 쭉 가서 내려가고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거니까 요것보다 살짝 내려가야지만 뭐가 생기는데 살짝 내려가야지만 뭐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여기서 교점이 3개 생기게 되는 기반이 마련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탁 가서 여기서 쭉 올라가니까 이쪽에서 교점 하나 생길 거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죠. 하나, 둘, 셋 여기서 만나는 거니까 요 지점 극대점을 지나는 요 지점이 이제 포인트가 될 거니까 그 나머지는 알아서 해보시고 최소값은 0입니다. 넘어가서 한 개 더 앞에 9번 봅시다. 자, 앞에 9번 봅시다.
자, 9번에 보시면 3차 함수 fx에 대해서 y는 fx가 누구를 지난다? 0,0을 지난다. 0,0을 지나는 거고, 자, 0,0을 지나는데, 근데 여기에서 접선을 뭐라고 뒀느냐 하면 gx라고 뒀어요. 자, 그리고 나서 hx는 절대값 fx가 되는 거고, 여기 더하기 gx가 된다는 거야. 자,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정말 얻어가야 될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9번 같은 경우에는. 자, 가 조건과 나 조건이 있는데, 자, 조건 가부터 봅시다. 조건 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y는 hx야. 그냥 요 함수죠. 여기 위에 있는 이 함수는 k,0에서 자, 접선의 방정식 위의 점, 여기 위의 점입니다. 자, k,0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y = 0가 됩니다. 자, k,0에서 그냥 접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나 조건 봅시다. 나 조건에 y는 자, 가장 큰 값이 누구랑? hx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큰 값이 실근 중 가장 큰 실근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12가 된다 이 얘기야. 자, 한번 살펴볼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봐. k,0에서 접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0에서 y가 0가 되는 지점이 일단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y가 0가 되는 지점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한 k라는 지점에서는 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난다는 얘기죠. 오케이? 12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자, 뭘 할 수가 있느냐? y는 hx랑 y는 누구? 0이 있어요. y는 0이 있는데 얘가 어디에서? x = k에서는 그냥 접한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접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x = 12에서는 그냥 접하는지 접하지 않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교점이 된다라는 얘기라고. 이까지 해되세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래서 요런 형태가 되는데, 자, 요거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만약에 더하기가 등장하잖아요. 더하기가 등장하면 지금처럼 더하기가 등장하면 강제적으로 뭐 해준다고? 빼줍니다. 이거 몇 번 했었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 gx입니다. 얘랑 누구랑? 절대값 fx와 위치관계를 본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hx가 특정한 어떠한 함수와 함수의 빼남수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 있는 빼남수에서 이 밑에 있는 이 녀석이 누구의 역할을 하느냐면 x축 역할을 하는 게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됐어요? x축 역할을 한다고. x축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잘 한번 봅시다. 봐봐. 그러니까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gx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fx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뭐 많이 했었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그래프 자체가 누구에서? f라는 함수에서 g라는 함수를 뺀 이 한 덩어리의 함수라고 본다라면 g가 지금처럼 여기서는 더 위에 있으니까 여기 이거 지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겠는데 문제는 이 위쪽 여기서 해결하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꺼번에 해가지고 하는 문제들도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도 볼 수가 있어야 되느냐면 이 상태보다는 이 상태에서 얘를 마치 뭐라고 본다고? x축으로 보고
해결을 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저기 봅시다. 봐봐. 저게 무슨 말이냐. 볼게요. 자,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봐. 0,0이 한 이 정도쯤 있었다고 쳐. 그럼 0,0이 이 정도쯤 있었다고 치면은 여기에서 y 꼴 gx가 이렇게 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gx가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자, 얘가 지금 0,0이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0,0이잖아요. 0,0이니까 여기서 x축도 있을 거고 y축도 이렇게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근데 fx랑 gx랑 위치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fx의 절대값과 누구? gx의 부호관대 마이너스 x랑 위치관계를 보는 거예요. 오케이? 얘랑 위치관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0,0이 이 정도쯤 잡혀가지고 또는 최고차 계수가 양수라서 이렇게 되게 되면 접선이 원래 있었던 접선의 방향과 이게 x축 대칭이 되니까 뒤집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려면은 자 다시 얘를 뭐라고 본다고? y 꼴 0이다라고 보시지만 얘가 결국 누구? 마이너스 gx가 누구의 역할? 얘가 x축의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마이너스 gx랑 접하고요. 마이너스 gx랑 10에서 교점이 생긴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그래프 개형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프 개형을 한번 살펴볼게. 대략적으로 여기서 볼게요. 이런 식으로 살짝 갑니다. 0,0이 대략적으로 여기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0,0이 여기서 gx가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한다고? 자, 뒤집어서 얘가 뒤집어지면서 이게 x축인데 뒤집어졌었을 때 누구랑? 마이너스 gx랑 어떻게 갈게요? 여기서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야. 여기서 접하면서 꺾여져서 올라갈 거니까 꺾여져서 올라가는 절대값 fx랑 만나기 때문에 이쪽 지점이 누가 된다? 12가 된다 이 얘기예요. 얘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x축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gx 자체가요. gx가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gx죠. 마이너스 gx가 x축 역할을 하면서 그래야지 빼남수가 그만큼 이제 역할이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gx와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더라? k 꼴 0에서 접하고. 오케이? 됐어? 여기에서 12를 지나는 이러한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까지 돼? 이까지 되세요? 자, 되었으면 좋겠네. 자, 그러면 그래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서 한 요 정도 좀 가겠죠. 한 요 정도 좀 갖다 붙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여기가 0,0이 여기 있을 거고, 자 이렇게 갑니다. 한 요 정도 좀 가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렇게 원래는 gx가 왼쪽 아래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게 뒤집히기 때문에 어떻게 간다고? 이렇게 간다.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여기가 얼마가 된다? 여기가 지금 k가 됩니다. 오케이? 얘가 k가 된다. 이까지 되시죠? 자, 저쪽에 k가 되면서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가겠죠. 쭉 올라가서 이쪽 지점에서 만나게 돼. 한 이 정도 지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 정도 지점에서 만나면서 여기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여기가 12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이가 됐지? 이가 됐죠? 그럼 봐. 자, 이러한 위치 관계를 가진다라는 얘긴데, 자, 원래 있는 원함수가 y는 fx 하얀색으로 적을게요. 하얀색으로 적는데 어차피 원함수 기반으로 x축 대칭시켜서 부호가 바뀌느냐 아니냐 그 차이잖아요. 오케이?
그 차이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알 수가 있어요. 쭉 갑니다.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갔었을 때 누구랑? 어차피 이 빨간색과 노란색은 뭐일 수밖에 없는데 서로 부호에만 차이가 날 뿐이고 요 지점이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12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까지 해되세요? 이까지 해돼요? 자, 제가 12가 되면 K 값이 금방 나옵니다. 왜 K 값이 금방 나오느냐? 얘들아 생각을 해봐. 지금 이 함수와 3차 함수는 항상 뭐가 유지되나요? 합이 유지됩니다. 직선 누가 옆에 있는지 상관없이 항상 합이 유지됩니다. 합이 유지가 되니까 합이 얼마가 되느냐? 자, fx와의 합이 있을 거란 말이야. y고 뭐 이거 제로에 합이 있다라고 친다라면 항상 얼마가 되는데? 0이죠. 0입니다. 10이죠. 그래서 0이 2개 있는 상황이고 12가 있는 상황이니까 합은 무조건 얼마가 나온다? 12가 나오는 거예요. 이까지 이해되세요? 이까지 이해되세요? 됐죠? 이까지 이해되실 거란 말이야.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합이 나오면 뭐가 나와요? 변곡점이 나와요. 맞죠? 합이 나오면 변곡점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곡점이 어디가 대략적으로 될 것인지 점을 팍 찍을 수 있거든. 여기 있는 이 지점이 누가 됩니까? 이 지점이 결국 얼마가 돼? 얘가 4가 되겠죠. 오케이? 됐어요? 얘가 4가 됩니다. 자, 여기가 합이 12가 나오는 거고 얘가 4가 됩니다. 뭐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서 K 값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 K 값도 나오겠죠. 얘네. 그러면 0 하나랑 K 더하기 K랑 똑같잖아요. 0 하나랑 K 더하기 K랑 똑같을 거니까 K 값은 그냥 바로 6이 나오겠네. 오케이? K 값은 바로 6 나옵니다. 잘했죠? 잘했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텐데, 자, 거기 한번 봅시다. 뭐라고 돼 있느냐? H3이 있어요. H3이 있는데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더라. 자, 이건 진짜 좀 그렇긴 하네. 가보자 그냥. 일단 문제 푼다고 생각하고 H3이야. H3이 거기에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온다라고 하고 우리가 답을 이제 내봅시다. K가 있고요. H6이 있습니다. H6이 있을 거고 H에 얼마가 되느냐 하면 11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H6은 0인 거 알겠어요? H6은 0인 거 알겠어? 여기잖아요. 0이라고. H6 0인 거 알겠어요? H6 0입니다. 이해되세요? H6 0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K는 얼마가 됩니까? K는 아까 전에 6이라고 그랬죠? 됐어요? 이제 누가 남았느냐? 자, 집에 가서 해설이나 이런 것들 좀 참고를 해봐봐. 자, 일단은 4가 0이 있으니까 3이 어느 정도쯤 있을 거냐면 3이 한 이 정도쯤 있을 거예요. 그러면 3입니다. 자, 3에 대한 함수값입니다. 3에 대한 함수값. 자, 3에 대한 함수값이 있을 텐데 보세요. 얘가 지금 3이죠. 3에 대한 함수값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지난 시간에 이 얘기도 조금 한 것 같아.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 얼마가 됩니까? 3이죠. 오케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 얼마입니까? 3이죠. 근데 접하죠. 그러니까 3 곱하기 3. 그래서 자, H3을 우리가 좀 볼 텐데 H3은 어차피 절대값이 있는 상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뺀 함수니까 뺀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만큼 거리에 부호 반대가 얘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 있어요? 얘 부호 반대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2분의 9라는 거리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입니다. 3 곱하기 3 해주고 최고차 계수 뭔지 모르겠지만 그 최고차 계수의 절대값을 씌우면 K라고 일단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3 약분되면서 K 값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6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fx는 최고차 계수가 음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1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통은 이렇게 많이 푼다고 일일이 수식을 다 적어도 되겠지만 그거는 해보시라고. 그리고 얘입니다. 얘 어떻게 구한다고? 저 위에죠. 저 위에죠. 이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거리니까 자 아까 전에 했어요. 이 거리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11에 해당하는 거리 어떻게 구한다고? 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갑니다. 쭉 가는 건데 봐봐. 거리 구할 때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왜? 어떤 함수를 타야 되는데? 이 함수를 타야 되는 거잖아 지금. 맞죠? 아까 전에는 여기에 있는 부분이니까 요 함수니까 이 함수와 이 함수를 봤을 테니까 얘 같은 경우에 이 함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요로 함수예요. 요 함수. 요 함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함수랑 타셔야 됩니다. 이 함수를 타가지고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어? 자, 다시 이 길이를 구하려면 여기서 이까지 거리 재고 여기서 이까지 거리 재면 안 된다고요. 이 거리를 재려면 이 함수와 이 함수와 이 함수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됐어요? 그래서 11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11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11과 12 사이의 거리가 1입니다. 그래서 12와 10 거리가 1입니다. 1이랑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거리는 0이기 때문에 0인데 문제는 뭐냐? 이 파란색 직선 자체가 지금 접합니다. 접하는 거니까 11을 몇 번 곱해줘야 돼? 2번 곱해줘야 돼요. 오케이? 11을 2번 곱해주고 최고차 계수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 야, 근데 여기 H11 같은 경우에는 H11은 지금 어디에서? 여기 직선에서 얘를 빼기 때문에 요 길이 자체는 이 함수값은 음수가 됩니다. 음수. 얘가 음수니까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까지 포함을 해야지 양수인 거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어요? 직선에서 여기 있는 gx에서 뺀 함수기 때문에 얘가 더 크잖아요. 얘가 더 크니까 음수가 나옵니다.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뭐가 된다? 거리가 되는 거고 여기다 얼마 곱해주면 돼? 6분의 1만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양수로 만들어 놓고 거리로 판단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부호를 생각해 주면 되는데 일단 H11이 음수다라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양수가 되니까 거리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어디냐? 얘들아, 참 그 있기 전에 그것 좀 하자. 가기 전에 그것 좀 하자. 다음 주 화요일 날 시간 돼? 다음 주 화요일 날이나 금요일 둘 중에 하나 모의고사 칠 거란 말이야. 이제 기출 문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어떻게 할까? 한번 10시 하면 안 돼? 아침 10시부터 수원 수투 하나하나 치고 가면 되지 않겠나? 화요일 날. 화요일 날 괜찮아? 아니면 금요일 날 할래? 금요일 날 현충일이잖아. 어떻게 할래? 화요일 날 하면 되겠지? 일단 월요일 날 다시 내가 얘기해 줄게. 월요일 날 다시 얘기해 줄 텐데 화요일이나 이제 금요일 중에
그냥 일단 와서 거기에 관련된 뭐 최근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 작년에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워낙 급변하니까 화요일에 와서 수원, 수투 하나하나씩 치고 하면 되지 않겠나? 오케이? 뭐 나도 보고 난이도 적정한 거 뽑아서 줄게.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거 좀 풀어보는 게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됐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10시 할게. 10시 10시에서부터 11시. 나도 11시에 끝내고 싶거든. 와 진짜 끝내고 싶다. 넌 다 맞을 때까지 못 가. 아 또 10시 오면 또 자는 거 아니야? 10시는 괜찮겠지.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합시다. 오케이?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요렇게. 저는 과소평가에서 나오셨어요. 과소평가한 거 아닌데. 과소평가한 거 아니야.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한 거야. 저 10시에 가서 잘것 같아요. 10시에 가서 잘것 같아요. 10시에 가도 잘것 같다. 나도 애들이랑 놀고 싶지. 그때 이때잖아. 애들 다 쉬잖아. 애들이랑 오게 우리 애들 애들이랑 놀지. 쌤 일단 일단은 못 노니까. 쌤 지금 오늘 와 꾀병 부리고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어. 야, 그럼 뭐라 하지를 못해. 유치원 가는데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와 아니나 다를까 10시에 전화 와가지고 애가 토했대. 내가 봤는데 토한 것도 연기야. 내가 봤을 때. 와 연기야 연기. 토를 연기를 했어요. 이 어떻게 토했는데? 하품하다가. 뭐가 칭찬이야? 하품하다가 토가 나오고. 아 진짜. 칭찬이 어? 문제 풀고 틀린 거 못 치고 판서식 이런 건 안 할 거야. 문제 풀고 금요일날 금요일 온다고. 화요일날 영화고 아 화요일 너무 많아? 그러면 다른 날 와서 하자. 네 어차피 수요일 오잖아. 더 일찍 와도 되냐고? 더 일찍? 이 할 수 있겠나? 그냥 더 일찍 오지 말고 그냥 내가 어차피 수요일 오잖아. 수요일 와서 좀 하자. 수요일 와서 좀 하고 금요일 날. 일단은 수요일 날 와서 하면 일단 그럼 되잖아. 이 월요일 못 오잖아. 맞지? 월요일 못 오니까 수요일 날 와서 어떻게 할지 좀 얘기해보고 뭐 금요일 날 되면 같이 하면 돼. 쌤 목요일 날 와요. 그러지 마. 목요일 학교 안 가요. 진짜. 목요일 왜 학교 안 가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안 가요. 어? 그거 그거 쉬어요. 아 진짜. 수목금. 야 그럼 나는 내 생각이 없냐? 뭐 진짜. 와. 야 진짜. 너 때문에 올 수 있긴 한데 언제 올 거야? 아무 때나 저 아니면은 한 3시쯤 와. 3시쯤 와. 3시쯤 3시쯤 와. 3시쯤 일단 내가 월요일에 다시 얘기해 줄게. 네 그 혹시나 뭐 변동사항 있으면 얘기하면 돼. 얘기하면 뭐 하면 돼. 같이 할 때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지. 시작이었어.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40번을 보기 전에 앞에 보면 유명한 문제 있습니다. 34번. 34번입니다. 34번. 자, 34번은 어떤 문제냐? 그 유명하잖아. 그 못 풀었다고. 그 얘가 수석이었나? 수석이었나? 그 있잖아. 그 경신고에
수석 있잖아 수석. 이동건 걔가 못 풀었잖아. 이동건 씨요. 걔가 틀렸다 했나?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때. 34번. 이동건 34번이 그거를 했어요. 이동건? 이동건 씨. 이동근? 이동건 씨. 이동건? 이동건. 당신 수석 아니에요? 자, 겁나 잘하겠지. 서울대 떨어졌어. 뭘 떨어져? 서울대 의대 갔는데 뭘 떨어졌는데? 내가 첫 번째 서울대 첫 번째 아, 첫 번째. 저도 왼쪽도 맞아. 원래 내신으로 1.6 경실 1.0 근접했지. 자, 가자. 같이 가자. 알겠지? 가. 서울대 왜 갔는데? 아, 또 가라는 얘기. 자, 거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 f의 k-1에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k가 뭐라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정수 k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수 k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느냐? 첫 번째 이겁니다. 결국에는 두 칸 차이가 나는 정수가 있을 텐데 이 차이 나는 정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뭐냐? 모든 정수에 대해서 존재한다의 부정이니까 존재하지 않는다의 부정이니까 존재한다야. 모두 존재한다. 항상 존재한다야. 뭐가? 항상 fk-1 곱하기 fk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모든 정수에 대해서 그게 된다는 얘기야.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얘를 뭐한다? 이 부분 자체가 아니다라는 얘기니까 모든 정수에 대해서 이게 된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자, 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잘했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거기 봅시다. 첫 번째 조건이 f'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는 거고요. f' 4분의 1이 0보다 작습니다. 자, f8입니다. 얘가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결론이 자, 최고차 계수가 1이고 양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분명히 x축과 만나는데 자, x축과 여기 있죠. 이렇게 내려가는데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어떤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정수가 들어가는데 정수를 집어넣었을 때 자, 정수가 들어갔었을 때 음수가 되는 가장 큰 해당하는 정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항상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 이후의 정수에 대한 함수값이 절대로 음수로 갈 수 없어요. 그게 결론이야.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봐봐. 자, 여기가 이 지점이 내가 말을 조금 꾸려서 적으면 자, x축과 만나기 전 x축과 만나기 전에 뭐? 정수에 대한 최초의 함수값입니다. 정수에 대한 최초의 함수값이라고 합시다. 얘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그렇게 표현해줘도 되겠죠? 자, 만나기 전에 최초의 함수값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정수에 대한 함수값이 음수가 안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자, 결론이 뭐냐? 이후, 그러니까 이 이후에 정수의 함수값은 뭐가 되지 않는다? 음수가 나오지 않고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얘기예요. 항상. 오케이? 이 말입니다. 얘가 그 말이에요. 자, 봅시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볼게요. 자,
여기가 최초의 정수가 되는 거니까 그 바로 전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최초의 정수가 되는 지점이 있고 그 바로 전이 있을 텐데 그러면 얘는 두 칸 지나가지고 0 이상이 돼야 되니까 음수가 되거나 0이 돼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음수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 자 다시 0 이상이 된다는 얘기는 부호가 같거나 0이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러면 이 지점에 대한 두 번째 얘 건너가 만약에 음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죠. 맞죠? 그러면 얘가 다시 뭐가 되느냐 하면 음수인 정수인 지점이잖아. 음수인 정수인 지점이니까 다시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여기서 이 지점에서 요 지점에 건너가 음수가 되거나 0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데? 이미 몇 개의 점에서 만나겠어요? 0이 된다 하더라도 두 번 건너가지고 0이 된다 하더라도 두 번 만나는 거잖아. 네 번 만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음수가 된다 하더라도 음수가 된다라는 얘기는 올라갔다가 어차피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상황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잘 보셔야 돼. 최초의 정수고 자 최초의 정수입니다. 자 최초의 정수가 되는 거고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음수가 나왔다고 칩시다. 이쪽에 첫 번 하나 둘 그 다음에 정수의 점이 여기 한 번 더 왔다고 치자고. 그러면 얘는 만족을 한단 말이야. 얘는 만족을 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얘는 만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얘도 한 번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거니까 음수가 돼버리면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가 될 텐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게 돼버리면 이 지점이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그게 만족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지점에서 두 칸 건너가지고 부호가 지금 같아야 되는데 같거나 0이 돼야 되는데 0이 된다라고 한들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어떻게 해서든 이게 돼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X축과 만나기 전 최초의 정수가 있을 거고 그 이후에는 무조건 어떻게 정수인 함수값이 그러니까 음수인 정수값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면 봐봐. 경우가 여기 하나 있을 거고요. 하나 둘 올라갔다가 여기서 함수값이 한 개 더 생겨버리면 문제 조건 만족 안 하고요. 양수가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수가 0으로 가야 되겠죠. 오케이? 0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 마찬가지 이것도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두 칸 뒤의 함수값이 0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야. 자 다른 값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내가 좀 예쁘게 그려줄게. 자 고민해 봐야 돼. 자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딱 가가지고 여기 하나 x축과 이렇게 만나는 거고 x축과 이렇게 만나면서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 하나 있고 쭉 가가지고 이 밑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한 칸, 두 칸, 세 칸. 그러니까 결국 한 칸, 두 칸 떨어져서 0, 한 칸, 두 칸 떨어져서 0.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속 양수만 찍을 거니까 저런 식으로 가거나, 오케이? 저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고. 자, 아니면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느냐면 이런 형태가 돼요. 쭉 가서 쭉 갑니다. 이렇게 쭉 가는데
자, 가보자고. 여기랑 여기가 x축이 되면서 자, 요렇게 정수인 점이 되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쭉 가서 최초의 정수가 여기 있겠지. 최초의 정수가 여기쯤 있으면 자, 한 칸, 두 칸 갔을 때 0이니까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밑에서 한 칸이 더 있다 하더라도 한 칸, 두 칸 하면서 0이면서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쌤, 접하는 형태도 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접하는 게 왜 안 되는지 지금 한번 살펴봅시다. 접하는 게 왜 안 되는지. 자, 나도 제일 처음에 당연히 특수한 상황이 벌어질 거니까 접하는 상황에서 먼저 생각을 했단 말이지. 접하는 상황에서 먼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 어떤 상황이 될 거냐 하면 여기서 볼게요. 여기 접하면서 자, 접하면서 봐봐. 여기 접하면서 접하면서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가면 하나 둘 셋 되죠? 하나 둘 셋 되죠? 되죠? 접하는 게 왜 안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계산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간격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 1만큼 떨어져 있지. 1만큼 떨어져 있는데 여기 뭐야? 어디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데? 의미하는 바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이 있는데 감소하는 부분의 간격이 지금 1이라는 얘기거든. 근데 감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최소의 간격이 1이 될 텐데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간격은 1조차 되지 않아요. 이 그림은 나오지가 않는다는 얘기야. 접하는 부분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그림은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학교 문제에 나온다, 변형이 약간 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의미하는 바는 그거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x축과 만나기 전에 x축과 만나기 전에 최초의 함수값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건너에서 갈 때 무조건 뭐다?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된다. 음수는 될 수가 없고요. 음수는 될 수 없으니까 갈 수 있는 곳은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서 만난 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그럼 봐. 그럼 케이스가 두 개가 나오죠. 케이스가 두 개가 나오니까 그거를 속간해주기 위해서 이 케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쌤 식이 너무 모자란 거 아닙니까? 절대 모자라지 않아요. 봐. 왜 모자라지 않느냐 하면 보세요. 여기가 무조건 누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소하는 부분에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 사이에 정수인 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누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오케이? 여기는 1이 되겠죠.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봅시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쪽이 감소하는 지점이야. 감소하는 지점에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 사이에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 사이에 정수가 여기 한 칸이니까 이 사이에 정수가 있는데 그 정수는 0이 될 수밖에 없고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는 1이 아닙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 수식을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봐야 돼. 여기가 얼마가 되느냐? 알파라고 봅시다. 그러면 fx를 자, 첫 번째 케이스 1에서는 x 빼기 알파와 x라는 녀석과 그 다음에 x-1이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이 케이스에서 뭘 체크해 봐야 되느냐? f'-4분의 1이 실제로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여기에서 얘가 케이스 2가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되는데 fx가 x 플러스 1과 x 하나랑 그 다음 제일 끝에 x 마이너스 베타가 있겠죠. 여기가 베타입니다. 베타가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는지 그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될 거니까 그거는 체크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란 말이지. 다 됐죠? 다 됐어요.
나도 이거를 제일 처음에 봤었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생각이 많이 해봐야 돼. 생각을 많이 해보고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와 오늘 적분하려고 그랬는데 적분 한 개도 못 나왔다. 적분을 못 했네요. 자, 한 개만 더 합시다. 최근 문제 한 개만 더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40번 봅시다. 자, 40번도 재작년 6월 모의고사예요. 재작년 6월 모의고사고 이번에도 충분히 얘는 최근 문제니까 조금 연습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연습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40번 봅시다. 정수 A가 있는데 A가 절대로 0이 아니래. 오케이? A가 절대로 0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fx가 뭐다? x 세제곱 마이너스 2a의 x 제곱이 되는 거고,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의 곱이 마이너스 12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f 프라임 10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데, 자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여기 조건이 나와요. 그 조건이 뭐냐?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x1 마이너스 fx2가 있고요. 밑에 x1에서 누굴 뺀다? x2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x2에서 x3 분의 위에 있는 거 fx2 마이너스 fx3가 됩니다.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만족하는 x1도 x2도 x3도 어디에 존재하게 되느냐면 k의 k 플러스 2분의 3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끝났고 a도 정수고 거기에 해당하는 k도 정수입니다. 자, 요거만 하고 마무리 지읍시다. 자, 얘도 정수입니다. 얘도 정수가 되는 거고 여기 들어있는 이것도 정수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자 그러면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을 먼저 그려보겠죠. 얘 그래프 개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얘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탁 가서 여기가 지금 0이고 얘가 0이 되는 거고 이쪽 부분이 얼마가 되는데 2a가 될 수밖에 없겠죠. 바로 나와야 되겠지. 바로 나오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2대 1에 해당하는 지점이 되니까 3분의 2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4a가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잘 들어봐. 이게 문제를 읽어내는 게 힘들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 자, 그럼 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데? 증감이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만약에 쭉 증가합니다. 그럼 여기 뭐 점이 있고 점이 있고 점이 있는데 평균 변화율 재봤자 계속 증가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계속 부호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내려간다 하더라도 점 찍고 점 찍고 점 찍어버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평균 변화율들끼리 곱하면 무조건 뭐다? 증가하든 감소하든지 간에 음수가 나오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증감이 있었다는 얘기야. 증가만 있었던 게 아니고 감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결국에는 뭐다? 이 부분에서 극값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극값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포함해가지고 극값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극값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되면 아무거나 잡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잡고 여기서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렇게 잡으면 서로 부호가 달라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극값이 주변에 있으면은 이런 x1, x2, x3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고, 바꿔서 얘기하면 이게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이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이 안에 극값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극값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있다는 얘기인데 눈에 딱 보이잖아. 누가 보이는데? 0이 보이잖아요. 0이 보이잖아요. 0은 무조건 뭔데? 극값이 일어나는 순간이니까. 그럼 K를 잘 조정해가지고 0이 들어오려고 만들어주려면 K가 마이너스 1은 확정적으로 들어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딴 건 없습니다. K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다? 2분의 3 미만에 해당하는 구간에 들어가는 거니까 나머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0을 집어넣든 마이너스 2를 집어넣든 0을 포함하려면 딱 K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일단은 나왔어. 근데 모든 K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만족하는 모든 K 값들을 싹 다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우리가 그 리스트를 한번 뽑아봅시다. 마이너스 1 곱하기 12가 돼도 만들어지잖아요. 일단 양수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3 곱하기 4를 하더라도 저기는 마이너스 12가 만들어지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얼마가 되니? 자, 서로 다른 게 3개 있어도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6이 되어도 상관이 없겠네. 이해가 됐어? 이해되죠? 됐어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모든 정수의 곱이 저렇게 되는 건데 봐봐. 2일 때랑 6일 때가 들어가게 되면 그 값이 몇 개 생긴다는 얘기인데 2개 더 생긴다는 얘기잖아. 아니야?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 안 되잖아. 맞죠? 얘는 말이 안 됩니다. 얘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2를 집어넣었을 때 2에서 3.5 사이에 극값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6이니까 6이랑 7.5 사이에 극값이 있는 이 말이 안 되잖아. 극값이 있어봤자 2개밖에 없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3개가 되는 거니까 얘는 바로 탈락입니다. 오케이? 바로 탈락입니다. 이해되시죠? 됐죠? 자, 가능성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오케이? 이 2가지밖에 없어요. 이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12가 된다라는 얘기면은 자, K가 11에 그럼 K가 10이니까 11을 집어넣으면 12와 12 더하기 2분의 3 사이에 3분의 4가 이렇게 있다란 얘기고 만족하는 정수 A를 구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세요? 만족하는 정수 A를 구하면 되는데 3분의 4, 4분의 3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12 곱하기 4분의 3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는 누가 되느냐 하면 12 플러스 2분의 3에다가 4분의 3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만족하는 걸 찾아주면 얘는 9가 되고요. 자, 이쪽에서는 9 더하기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4분의 3이니까 8분의 9 8분의 9네. 그럼 얘가 지금 10점 얼마라는 얘기지? 맞죠? 10점 얼마라는 얘기니까 맞나? 9 맞겠지? 그러면 A 값이 얼마가 나와? 10이 나오겠네. 오케이? A 값이 10이 나오게 되네. 자, A 값이 10이 나오면 봐봐. 자, 10이 딱 나오면 이 생각도 하셔야 돼. 10이 나오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3분의 40이 됩니다. 그 값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그 값이 만들어주는 x값이 3분의 40이 나오는데 3분의 40이 얼마가 될 거냐면 10 얼마쯤 되니? 13점 얼마가 되잖아요. 13점 얼마면 K에다가 누구 집어넣으면 13 집어넣으면 이거 이 안쪽에 들어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또 다른 게 또 있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봐. 아, K가 12가 된다라고 가정해가지고 A 값을 정수를 꽉 끼도록 10을 만들었는데 A가 10이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한다. 또 다른 K가 더 나오면서 모든 K의 곱이 마이너스 12가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얘가 되도록 한다는 얘기는 잘 들어봐. 이것도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 3을 집어넣으면 3에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느냐면 3 더하기 2분의 3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4에서부터 어디까지 등장하느냐면 자, 4 더하기 2분의 3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도 3, 4에서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존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겹쳐지는 부분 안에 누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있는 3분의 4a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 여기 정리 한번 해보시면 자, 4보다 크고요. 여기 4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4와 3 더하기 2분의 3, 즉 4.5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야. 4.5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얼마? 4분의 3을 곱해 3분의 4 A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A가 누구보다 큰데? 3보다 크죠. 오케이? A가 3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좀 계산을 위해서 4분의 3 곱하기 얼마가 되니? 3 더하기 2분의 3 3 더하기 2분의 3 얼마 쭉 되죠? 2분의 6 4분의 3 4분의 3 곱하면 되지. 1.5 이게 얼마죠? 4분의 9 더하기 8분의 9 8분의 18 27 8분의 27이니까 3. 얼마가 나오는데 그 사이 정수 A는 없잖아요. 오케이? 잘했어요? 그러면 뭐다? 잘못된 거야. 여기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대쪽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반대쪽에. 그래서 자, 나머지 계산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고 있을 테니까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 자,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음수가 돼도 되겠죠. K 곱하기 마이너스 12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6도 있을 텐데 얘는 일단 안 될 거고 얘도 해보면 안 됩니다. 얘일 때 된다는 얘기예요. 얘일 때 됩니다. 얘일 때. 오케이? 얘일 때 될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 한번 해보시면 돼요. 똑같이 계산하시면 돼. 오케이? 됐지? 요 부분에서 된다. 이것이 됐어. 그러면 요까지 하고 다 못하겠네. 나머지 이제 부분들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정리하고 정적분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다음 시간에 그냥 뭐 했었던 거 다시 한번 할게. 한다. 20번에 끝까지 알려드리시면 돼요. 오케이? 됐어? 다음 시간에 오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